일단은 뭐 동등비교 이렇게 이름이 어려운데 우리 중학교 때 배운 거예요. as 그리고 형용사 as 그래서 뭐뭐만큼 뭐뭐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이 as 뒤에요. 주어, 동사 이런 순서대로 올 때도 있고요. 동사, 주어 이렇게 자리를 바꿔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지금 보시면 are different 다르다라고 해서 이제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different가 형용사고 비동사랑 같이 쓰이니까 뒤에도 당연히 뭘 사용해 줘야 되겠어요? 아, 비동사를 이렇게 사용하면 되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문장 읽은 김에 그냥 해석 간단히 하고 들어가 볼게요. 자, 하지만 older people, 나이가 더 많으신 분들, 고령자들은요 are just as different from each other. 서로 달라요. 근데 그 다른 정도가 누구만큼 다르냐면 are members of younger generational groups. 더 젊은 어떤 세대 집단의 사람들만큼이나 그렇게 서로 다릅니다.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집파악 문제 3강 3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문장이 진짜 중요하다 그랬고요. 첫 문장에 보시면 misconception이란 단어가 등장을 해요. mis는 잘못된 거고 concept가 어떤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가지고 있는 생각, 즉 오해를 가리키는 거고요. 이 that은 오해의 내용을 풀어서 설명해주고 있으니까 우리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동격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오해가 하나 있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older people, 고령자들이 belong to a special tribe. 이때 tribe는 뭐 부족, 하나의 집단이라고 했을 때 뭔가 특별한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컴마 찍고 나서 뭔가 뒤에 가서 덧붙였죠. 분사 구문인 것 같은데 ing 분사 안 보이나요? 아마 원래는 여기에 being이 있었을 텐데 생략된 채로 지금 쓰이는 겁니다. 자, 이분들은 전부가 다 with가 소유의 의미라 그랬으니까 뭘 지니고 있어요? The same problems, 똑같은 문제, 똑같은 견해, 똑같은 태도를 지니고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게 잘못된 오해라는 겁니다. 아, 쌤, 그러면 오해는 그 반대가 정답인 거니까 사실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 이 고령자들이 다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고 뭔가 특정한 집단에 속하는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고 제각각 다양하다. 뭐 그 얘기를 하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것 같죠. 벌써 첫 문장만 읽었는데도 그 유명한 통념 반박의 구조. 너네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근데 니네 잘못 생각하는 거야. 사실은 이렇지롱이라는 구조 아닐까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 지문은요. 조금만 능숙해지면 첫 문장만 읽고도 선택지로 바로 달려갈 수 있었거든요. 이제 우리 두 번째 문장까지 읽고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yet, 하지만 그랬어요. 아,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문장이에요.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고령자들은 어때요? 서로 달라요. 누구만큼이나 달라요? 더 젊은 어떤 세대의 구성원들만큼이나 달라요. 이렇게 되는 거고 이 문장 앞에서 확인했다시피 동사 주어로 이렇게 도치되어 있는 것도 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각한 키워드 있잖아요. 고령자들 다 똑같은 거 아닙니다. 다 각기 다 달라요. 개인마다. 그게 딱 들어가 있는 선택지는 몇 번입니까? 4번이네요. 고령자도 다른 연령대처럼 개인적으로 다른 특성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이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나머지는 뭐만 하면 돼요? 진짜 그런가? 잘 읽었나? 검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How can it be otherwise? otherwise 이제 그렇지 않은 거니까 어떻게 그렇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르지 않고 다 똑같을 수가 있겠어요? 라고 우리한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In view of. 자, 뭐뭐를 고려하면 이란 뜻인데 무조건 막 외워야지 수거 이러지 마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영어에서는 보는 것이 곧 아는 것이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in view of는 이런 점을 보자면 이런 점을 고려하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죠 뭐. The wide range of, range가 이제 범위니까 정말 그 폭넓은 범위에 그 다양한 different experiences, 경험들을 생각해보면 어찌 그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야기고요. 뒤에 나온 주어 동사는 앞에 있는 명사를 이렇게 꾸며준다라는 거 우리 많이 했습니다. Everyone has,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다양한 경험을 생각하면 어찌 그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근데 이분들은 어쩌다가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갖게 됐나요? 이때 as는 뭐뭐 하면서 정도를 해석하면 되겠죠? Their life, 그들의 삶이 progresses from childhood to old age. 어린 시절부터 노년까지 progress는 계속 진전하는 거니까 삶이 이렇게 나아감에 따라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이 다양한 경험을 생각해 보건데 어찌 그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여기서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치? 아까 전에 고령자들도 다 다양하다 그랬잖아요. 그 다양한 이유가 뭐예요? 각기 다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앞에서 했던 말에 대해서 자기 말 좀 믿어달라고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There are differences. 그러니까 차이가 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얘 지금 동사예요. 아니죠. 앞에 동사 있으니까 얘 PP 과거분사구나 꾸며주면 돼요. 형성된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족의 배경, 교육, 그리고 careers, 어떤 직업의 경력, relationships, 관계 이런 것들에 의해서 형성된 그 차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거예요. 아까 했던 그 얘기랑 거의 같은 얘기잖아요. 이렇게 다양한 삶의 경험이 있으니 다들 다를 수밖에 없어요. All this. 자, 이 모든 것들이 help shape 이랬는데 이건 많이 보셨죠? help 뒤에 바로 원형을 취해서 뭐뭐를 돕다 이런 뜻입니다. 앞에서 나열한 여러 가지 다른 경험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shape a person's character and outlook on life. 원래 outlook 이것도 이제 내다보는 거니까 견지, 뭐 관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character, 그 성격이라던가 그리고 outlook on life, 삶을 바라보는 견지, 인생관이라던가 이런 거를 형성할 때 얘네가 다 도움을 주고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각기 다른 경험을 가졌으니 다 다른 인생관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 얘기예요. This does not confer. confer라고 하면 이제 뭔가 수여하고 주는 거거든요.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superior virtues. virtue라고 하면 우리 미덕이잖아요. superior은 더 뛰어난 겁니다. 더 뛰어난 미덕을 갖다가 부여하는 건 아닙니다. 누구에게요? on the elderly. 우리 이런 거 많이 봤죠? 더랑 형용사랑 같이 쓰면 뭐 복수 보통 명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the rich, 부유한 사람들, the poor, 가난한 사람들. 그럼 the elderly니까 아 나이가 많은 사람들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고령자들에게 더 뭔가 뛰어난 그런 미덕을 부여해 주는 것은 아니랍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다르다 그랬지. 언제 더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잖아요. 아, 쌤 그러면 그냥 다르다는 거지 더 뭔가 특별히 우수한 건 아니다 이거네요. 그렇죠. 우수한 사람도 있고 평균보다 못한 사람도 있고 어느 인간 집단이든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They may have wisdom, good humor and tolerance. 뭐 그들이 고령자들이요 지혜와 좋은 유머와 tolerance니까 참을 줄 아는 관용 이런 걸 가지고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are just as 쌤, 아까 as는 짝이 as라고 했는데 얘는 어디 갔습니까? 충분히 문맥상 알 수 있어서 생략된 거예요. 일단 뭔지 한번 읽어볼게요. As likely to be cantankerous라고 해서 여기는 지금 나와 있다시피 성미가 고약한이란 뜻입니다. 성미가 고약하고 또 지루하고 narrow-minded라고 하는 거는 마음이 좁은 거니까 마음이 편협하고 이럴 가능성도 충분히 높다는 거예요. 잠깐만 그러면 이게 한마디로 다 나쁜 특성이잖아요. 나쁜 특성을 가졌을 가능성이 뭐만큼 높다는 거겠어요? 좋은 특성을 가졌을 가능성만큼 높다는 거겠죠. 그래서 굳이 예즈 이하를 안 써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쓰지 않은 겁니다. 괜찮죠? 그러니까 특별히 우수한 집단이 아니고 그냥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 얘기예요. Like everyone else. 자, 모든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the old 또 나왔네. 더 플러스 형용사 뭐라고요? 그렇지. 한 사람들. 나이 드신 분들, 고령자들은요, are a mixed bunch. bunch가 원래 이제 한 다발 이런 거니까 여기서는 막 섞여 있는 집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분들도 막 이런저런 사람들이 섞여 있는 집단이에요. 하지만 each is an individual. 각각이 개인이라는 거죠. 뭘 지니고 있는 개인입니까? 또 소유의 전치사네요. Their own particular interest and personality. 자기 자신만의 어떤 관심과 personality, 성격과 이런 걸 지니고 있는 개인이라는 겁니다. 개인이라는 건 개별로 다 다른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아, 쌤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군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글의 내용 정리해보자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고령자들이 다 똑같은 문제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고령자들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삶에 살아온 과정이 다르니까 당연히 다 성격과 인생관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다시 한번 고령자들도 개인별로 다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사실 어려운 글은 아닌데요. 우리 연계될 수 있는 부분, 빈칸 문제 조금 쉽긴 하지만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쵸? 개인이다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였죠. 각기 다 다른 관심과 성격을 지닌 개인이다.
순서 문제도 괜찮습니다. 하지만이라고 하려면 앞에 일단 잘못된 통념이 하나 나와야 되고 그걸 이제 뒤집어야 되니까 그 부분이 이제 A 단락이 되는 거고, 아, 여기에 대해 부연 설명하자면 각기 다 다른 경험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그게 B 단락이 되는 거고요. 자, 그들도 이렇게 좋은 점도 있을 수 있지만 나쁜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라는 C 단락이 B 단락 뒤에 오려면 B 단락 끝에 내용이 뭘로 끝났어야 돼요? 그쵸? 꼭 노인들이라고 해서 다 뭐 우수한 사람들만 모였다 이런 건 아닙니다. 좋은 사람도 있지만 나쁜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가는 구조니까 그래 순서 정도는 여러분이 한번 봐두실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저도 알게 모르게 좀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한 편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바다로 제가 이렇게 막 뭔가 겨울철에 바다에 이렇게 뛰어드는 약간 이런 거였어요. 근데 저희 배에 나이가 아주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 부부가 이렇게 타신 겁니다. 그래서 저분들은 그냥 바다 구경만 하러 오셨을 거야. 아니, 젊은 나도 이렇게 춥고 바다에 못 들어가겠는데 어떻게 같이 가실 수 있겠어 했더니 너무 이렇게 잘 활발하게 수영하시면서 겨울바다에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정도 아마 이럴 거야 저럴 거야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다 사람 나름인데, 그쵸? 자, 이제 넘어갑니다. 분사 구문이고요. 분사 구문은 제가 여러 번 해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약한 걸 아니까. 근데 복잡하게 생각할 게 하나도 없는 게 문법 문제가 아닌 이상 해석할 때는 그냥 주어에 대한 부연 설명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글에서는요, it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일탈 행동을 가리키는 거였어요. 일탈을 가리키는 거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분사 구문이 되는 겁니다. 그 일탈이라고 하는 것은 centering on,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요? agreement on the norm. 우리 이제 agreement라고 하는 게 어떤 합의잖아요. 그러니까 규범에 대한 합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우리 3강 4번 첫 번째 문장이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While we usually think. 자,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뭐 우리 보통 while이라고 하는 걸 동안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뭐 하지만 이렇게 해석할 때도 있어요. 그죠? 자,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negatively, 부정적으로. of deviance라고 하는 건 하단에도 나와 있지만 일탈 행동입니다. 일탈이라고 하면 일단 뉘앙스가 좋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It actually can prove functional in a society. 어떻다고요? 때로는, 실제로는요, 사회에서 굉장히 기능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prove, 입증될 수 있답니다. 기능적이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얘가 뭔가 좋은 구실을 한다는 거잖아요. 우리 이런 거 이제 순기능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오, 그럼 이 글의 일단 소재는 뭐구나? 이 글은 일탈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일탈이 어떻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나쁜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 보통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 actually, 실제로는 얘가 functional, 좋은 기능을 합니다 라고 했으니까 이 글은 일탈이 하는 좋은 기능,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 글이 아니겠습니까? 벌써 한 문장밖에 안 읽었는데 왠지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읽어봅시다. Any hostility, 그랬어요. hostility라는 거는 원래 적대적인 거, 좋지 않게 대하는 것. 이게 이제 hostility죠. toward deviance. 여기서의 deviant는 일탈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니까 그 일탈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우리의 그 적개심? 이런 것이요. 이것이 promote, 촉진시키고 증진시킨답니다. behavior conformity, conform이라고 하는 게 form, 형태를 똑같이 맞춰주는 거니까 어딘가에 이렇게 그대로 따라가는 거, 우리 이런 걸 좀 어려운 말로 순응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conformity는 여기서 순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어쨌거나 행동상의 순응을 갖다가 더 촉진한다는 거예요. with social expectations, 뭐를 가지고요? 사회적인 어떤 기대를 가지고요. 이렇게 번역만 하면 아무 소용없다 그랬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 지금 deviant, 일탈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 나머지 사람들이 바라볼 때 고운 시선으로 바라봅니까? 지금 hostility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에휴, 쟨 저러면 안 되지. 이렇게 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 만들어요? behavior conformity, 행동적으로 순응하게끔 만드는 거죠. 저렇게 하면 되게 욕먹는구나. 난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아, 쌤, 그러면 일탈이 갖고 있는 순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뭔가 사회의 기대에 맞추어서 순응하게 한다라고 하는 게 그 기능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벌써 많이 나왔네요. 조금만 더 가볼까요? It strengthens group identity. 자, 그리고 또 어떤 기능을 하냐 하면요. 여기서 it은 일탈을 가리키는 거겠죠. 얘가 group identity니까 그 집단의 정체성을 강화해 준다는 겁니다. 우리 전치사 by는 방법의 의미다라는 거 여러분이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집단의 정체성을 강화하느냐 하면 이렇게 한대요. Separating the non-conforming from the well-behaved members. 그랬어요. 우리 아까 앞에서도 했죠. 더랑 형용사랑 같이 쓰이면 뭐뭐하는 사람들이다 그랬으니까 non-conforming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쵸. 순응하지 않는 사람들. 여기서 일탈 행위를 하는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일탈 행위를 하는 사람들과 누구를 갖다 구별한다고요? 행동을 잘하는 구성원들. 사회에서 시키는 대로 기대에 맞게 모범 시민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구별을 함으로써 집단의 정체성을 더 강화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일탈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centering on, 어디에 초점을 맞춘다고요? agreement on the norms. 그 규범에 대한 어떤 동의, 규범에 대한 합의,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쌤, 그러면요. 집단의 정체성을 일탈이 오히려 더 강화해주는 기능이 있다. 얘네는 착한 애들, 쟤네는 나쁜 애들, 이렇게 뭐 바둑 돌로 치자면 흰 돌 사이에 검은 돌이 몇 개 섞여 있을 때 그거를 이렇게 뽑아냄으로써 흰 돌만 딱 쨍하게 남게 되잖아요. 그게 집단의 정체성이 더 강해지는 효과를 낳게 되는 거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마저 읽어볼게요. We may be familiar. 자, 우리는 아마 친숙할지도 모르겠어요. 뭐에 익숙할지 모르겠어요. With the phrase, 다음과 같은 어구. The exception makes the rule. 예외가 규칙을 만든다라는 어구에 친숙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 여기서 하나 물어볼게요. 예외가 규칙을 만든다라는 얘기는 갑자기 지금 우리한테 왜 한 거예요? 그쵸. 원래는 뭐 모든 규칙엔 예외가 있게 마련이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 속담을 많이 쓰는데 여기서는 이 예외라고 하는 게 결국 일탈 행위를 하는 사람, 일탈 행동이라고 봤을 때 이 일탈 행동이 오히려 집단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이 규칙이라는 걸 만드는구나. 뭐 이런 의미로 여기서는 지금 받아들여서 이 문장을 사용을 했을 것 같아요. 그쵸?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Deviance shows us the boundaries. 이 일탈이라고 하는 게 또 우리에게 the boundary, 어떤 경계선 or line, 선을 갖다 보여준대요. 그러니까 경계선, 이 선이라는 게 어떤 건데요? 제가 조금 더 뒤에 자세히 설명을 해볼게요. 관계대명사절입니다.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that must not be crossed, 건너서는 안 되는 선. 우리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야, 이건 좀 지켜줘라고 하는 한계선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갖다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분사구문 나왔죠? 그럼 얘 어떻게 할까요? 그렇지,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주어에 대해서. 자, 이 일탈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highlighting not only A but B, A뿐만 아니라 B를 갖다가 다 강조를 한답니다. The importance of the norm, 규범이 중요하다라는 것도 강조를 하고요. It's relative permissible zone이라고 했는데 이 permit이란 단어가 허용하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허용 가능한 범위, 이거를 갖다 잘 강조해서 보여준답니다. 그럼 지금 일탈이 갖고 있는 좋은 그 기능, 뭐 순응하게 한다, 집단의 정체성을 드러낸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지금 이야기가 나온 게 뭡니까? 그치, 야, 너 이 선은 넘지 마라. 이것만은 좀 지켜줘. 라고 하는 어떤 한계 범위를 설정해 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근데 읽은 김에 그냥 하나만 잔소리. Not only A but also B. A뿐만 아니라 B도 라고 하는 구문 되게 귀찮은 얘기잖아요. 야, 나는 사과뿐만 아니라 귤도 좋아해. 그냥 사과랑 귤을 좋아해 라고 얘기하던지 왜 그렇게 귀찮게 말하는 거예요? 귤을 강조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얘도 똑같아요. 앞에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뒤에 거를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일탈이 갖고 있는 여러 개의 기능을 지금 순기능을 나열을 했지만 사실 필자가 제일 강조하고 싶었던 건 몇 번 문장인 것 같아요? 5번 문장인 것 같아요. 여기에 가장 많은 공을 들였고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바로 또 얘까지 들고 있습니다. 오케이. 얘가 이 글의 주인공이었구나. 자, 그러면 지금 뭔가 허용 가능한 범위를 설정해 준다. 요게 지금 이 글의 중요한 내용입니까? 맞아요.
그럼 한번 골라보세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건 선택지 몇 번밖에 없습니까? 선택지 5번밖에 없죠. 일탈이라고 하는 것은 규범이 허용하는 행동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그것을 분명히 해서 우리로 하여금 규범을 따르게 한다, 순응하게 한다 이런 내용이었으니까 정답은 5번이구나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좀 표현이 어려웠어요. 뭐 한 개 범위를 정해주고 한 게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There is a rule. 다음과 같은 규칙이 있다면 어떤 규칙입니까? 아, 쌤 규칙의 내용을 풀어서 설명했으니까 동격절 맞습니까? 맞아요. Food is not permitted in the classroom. 음식은 교실에서 허용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이제 규칙이 있어요. 자, 이럴 때 a person with the candy bar or a bag of chips 그랬습니다. with가 소유의 전치사라면서요. 그러니까 캔디바를 들고 있거나 아니면 이 뭐 감자칩 봉지 같은 걸 들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might not be admonished. admonish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훈계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훈계를 받지 않을 수 있죠. by the teacher. 교사에 의해서. 자, 그런데 잘 보세요. A person. 자, 이번에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뒤에서 이렇게 꾸며줍니다. Arriving to class. 교실에 도착을 했는데 with a fast food meal. 이번엔 뭘 가지고 왔어요? 패스트푸드니까 햄버거 한 손에 들고 콜라 하나 들고 막 이렇게 왔어요. 자, 그랬더니 이 사람은요. experiences. 뭘 겪게 되냐면 rebuke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꾸지람 하는 거고요. ejection은 하단에 나와 있다시피 쫓아내는 겁니다. 막 혼나고 얘는 쫓겨났다고요. 그럼 이걸 딱 지켜보는 나머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해요? 아, 그냥 캔디바 정도는 들고 들어와도 괜찮고 햄버거 이건 좀 너무 갔어. 저건 안 되는 거야. 여기까지 가능하구나라고 행동의 허용 범위를 우리가 일탈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others in the classroom, 교실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요. may know, now know, 이제 아는 거죠. 뭘 알아요? where. The line is drawn. 아, 어디에 이 선이 그려지는지 그 선의 위치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쌤, where 이거 의문사 아닙니까? 의문사 맞아요. 근데 우리 의문사가 이끄는 절은 명사절. 그래서 know는 알고 있습니다. 뭘? 뒤에 목적어가 필요하잖아요. 여기가 이제 목적어절 자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얘가 두 번째 동사네요. Can adjust their patterns of behavior accordingly. accordingly, 거기에 따라서 이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자신들 행동의 패턴을 갖다가 조정할 수 있어요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일탈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글이었고요. 일탈의 긍정적 기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잘 사회의 기대대로 행동하게 하는 거, 수능을 촉진한다. 그 다음에 집단의 정체성을 강화한다. 그 다음에 어때요? 규범이 허용하는 행동의 범위를 강조한다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사실은 이 글의 초점, 필자가 조금 더 이야기하고 싶은 일탈의 순기능은 어느 것 쪽이었어요? 이 규범이 허용하는 행동의 범위, 여기에 좀 더 맞춰져 있는 글이었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나올 수 있는 부분 같이 생각을 해볼까요? 요 문장의 위치, 사실은 예를 들고 있는 거면 이게 무엇에 대한 일인지 정확히 알아야 자리를 찾을 수 있잖아요. 아, 음식이 허용 가능합니다 라고 했는데 캔디바는 되고 패스트푸드는 안 되고, 아, 그럼 쌤 앞에 행동의 범위를 정해준다라는 문장에 대한 예로 얘가 와야 되니까 얘 위치를 그렇게 알 수 있는 거네요. 그쵸? 그렇게 알 수도 있고요. 아니면 빈칸 문제로 생각을 했을 때 relative permissible zone, 아, 상대적으로 허용 가능한 범위, 요 문구 그대로 낼 수도 있고, 조금 풀어서 설명하자면 where the line is drawn, 어디에 선이 그려져야 될까? 이게 결국 한 개 범위를 뜻하는 거니까 요 문장 빈칸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봐요. 어디 다른 학교에 우리 학교를 대표해서 우리가 합창단으로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교복도 다 입고 정각에 딱 모여가지고 같이 가자 이렇게 했어요. 근데 꼭 그 늦게 온 애들 있죠. 그 교복 안 입고 왔어. 막 혼자 이렇게 후드티 입고 왔어요. 그것도 막 30분이나 늦게 왔어요. 선생님한테 엄청 혼나고요. 그 친구는 너 그냥 빠져 이렇게 됐어요. 그럼 친구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그래, 저런 옷 차림은 좀 안 되겠다. 30분은 너무 늦었어 이렇게. 근데 또 다른 친구가 왔는데요. 교복 속에 입는 조끼를 살짝 빼먹었고요. 그리고 5분 정도 늦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는 그냥 선생님이 같이 데리고 가셨어요. 그러면 5분 정도 늦고 조끼 정도를 미착용하는 거는 가능한 허용 범위인가 보다 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 병렬 구조 갈 거고요. not A but B 이거 너무 잘 알잖아요. A가 아니라 B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주어 자리에 있는 what이니까 것 이렇게 해석해 볼게요. What's important at the moment. 자, 지금 이 순간에 중요한 것. 그게 뭐냐면 A가 아니라 B라고요. 그 솔직히 시험장에서 A는 해석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A가 아니라 B라고 했으니까 그럼 B만 한번 해볼까? How much, 얼마나 많이 you learn, 여러분이 배웠느냐 about the process of achieving, 그 성취의 과정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그게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3강의 7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whether, whether는요, 이렇게 콤마 찍고 딱 떨어져 나가 있을 때 뭐이든 아니든 간에 A든 B든 간에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You are a wrestler. 여러분이 레슬링을 하는 레슬링 선수이던 아니면 a student, 학생이던 간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뒤에서 ing 현재 분사가 이렇게 꾸며주고 있습니다. Planning to win a league title next season. 다음번 시즌에 이 리그 타이틀이니까 선수권대회 뭔가 챔피언 우승을 계획하고 있는 그런 당신이 레슬링 선수이던 아니면 학생이던 간에 근데 지금 학생 해놓고 전치사 with 소유의 의미라 그랬는데 with an entrepreneur spirit 자 이게 기업가의 여기 나와 있구나. 그래서 기업가 정신을 지니고 있는 학생이든 간에요. 근데 이 학생 조금만 더 설명해 볼게요. 기업가 정신을 지니고 있는 학생 어떤 학생이냐면 who wants to start your own business 자기만의 사업을 시작하고 싶어 하고 and build a successful career 성공적인 경력을 쌓고 싶어 하는 그런 학생이던 간에 상관없이요. You need to plan the right steps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그 적절한 단계, 올바른 단계를 계획하는 거래요. 그럼 일단 1번 문장은 우리한테 무슨 얘기를 해줬어요? 성공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단계별로 잘 계획을 세우십시오. 아직은 뭐 계획에 대해서 얘기하려나? 뭐에 대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and don't get caught up 그랬습니다. 우리 BPP, get PP 전부 수동태고요. get을 사용을 하면 조금 더 동작적인 이미지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와 닿을 거예요. get caught up 이라고 하면 붙잡히는 건데 앞에 don이 붙었으니까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이겁니다. 해라 마라는 굉장히 강렬한 어조라고 그랬죠. 그럼 얘가 필자의 주장인가? 그런가 봐요. 이렇게 하진 말래요. In thinking, 다음과 같이 that 이하라고 생각하는 거에 사로잡히지 말랍니다. 어떤 생각인데요? Any success you experience as a student. 우리 명사 뒤에 주어 동사 꾸미는 거 너무 많이 봤잖아요. 학생으로 여러분이 경험하는 어떤 성공이 has no bearing on. 선생님, 저 bear라고는 곰밖에 모릅니다. 이게 have no bearing on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오어가 있잖아요. 오어가 있다는 건 즉 다시 말해서 같은 맥락인데 표현만 다른 걸 한 번 더 적어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 relationship to는 알잖아요. 관련이 없다 이거네. 그러면 have no bearing on도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관계가 없다라는 뜻이구나 라고 여러분이 충분히 유추하실 수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 학생으로서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성공이 아무 관련이 없다. 뭐랑은요? Future success in the real world. 진짜 세상에서의 그 성공, 미래 성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에 사로잡히지 말래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래요. 그럼 말라고 했으면 필자가 권하는 건 그 반대겠네. 어떻게 생각하라는 겁니까? 야, 너 지금 학생으로서 뭔가 성공을 거뒀니? 학생으로서 네가 거둔 성공이 있다면 그거는 있잖아. 너의 미래의 성공과 관련이 있는 거야. 이렇게 지금 얘기하려나 봐요. 이거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었잖아요. You are in the real world. Your world. 우리 학생들한테 그러죠. 야, 네가 세상에 나가봐라. 얼마나 세상이 힘든데 너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렇게. 근데 여러분도 세상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의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의 세상에서 일군 성공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Success now breeds. 이 breed라고 하는 게 낳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성공이요. breeds success later. 나중에 성공을 낳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이거네. 학생으로서의 성공이 미래의 성공으로 이어진다. 같은 얘기잖아요. Even if 비록 뭐 한다 할지라도요. The fields 분야, venue라고 하는 게 어떤 장소니까 뭐 여러분이 활동하는 장소나 분야가 바뀐다 해도 지금의 성공은 나중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Don't discount. 우리 이제 디스카운트라고 하면 물건값 깎아주는 거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깎아내리는 거, 무시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뭘 무시하지 말래요? What you might consider small successes. 여러분이 그냥 작은 성공이야 라고 생각하는 걸 무시하지 말랍니다. 작은 성공, 학생으로서 거두는 이 성공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지금의 내가 거두는 이 작은 성공들을 말하는 거겠죠. 이거 무시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갑자기 사람 이름이 나왔잖아요. 마이클 조단이 나왔잖아요. 그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성공이 작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마이클 조던의 first step, 첫 번째 단계. 근데 어디에 이르는? To basketball success. 이 농구의 성공에 이르는 첫 단계는 뭐 하는 거였을 것 같아요? 뭐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지금 동명사 주격 보어가 온 겁니다. Making his high school team. Make a team이라고 하는 게 뭐 팀을 막 자기가 만들었다기보다는 팀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죠. 고등학교 그 팀에 이 사람이 들어간 거예요. After being caught earlier. 우리 be caught, 어쨌든 BPP니까 수동이잖아요. 이전에 한번 탈락이 되고 난 이후에 이 고등학교 팀에 들어간 거, 이게 사실은 첫 번째 단계였다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농구 선수도 일단 팀에 들어가는 거, 이거부터가 처음 단계일 거 아닙니까? Your successes. 그러니까 여러분의 성공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열을 해놨어요. 뭐 academics, 학과목이든 아니면 뭐 사교 클럽이든 아니면 fine arts, 미술이든 아니면 스포츠든 간에 이 어떤 지금의 여러분의 성공이라고 하는 건요. can pave the way to future success. pave the way라고 하는 게 길을 이렇게 닦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의 성공에 이르는 길을 닦아줄 수 있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 같은 얘기인데? 그러면 너무 많이 봤으니까 이쯤에서 그냥 선택지 한번 가볼까요? 무슨 얘기가 나와야 된다고요? 지금의 성공이 미래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 두 개가 다른 게 아니야. 뭐 그런 얘기인데. 1번, 단기간의 성패에 흔들리지 말고 꾸준히 노력해라. 이거 아니잖아요. 2번, 한 분야에만 얽매이지 말고 다양한 분야, 다양한 경험해라. 이런 얘기도 아니잖아요. 3번, 인생의 목표를 성취하려면 현재 성취 가능한 목표부터 지금 할 수 있는 목표를 세워라. 목표를 지금 세워라.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4번, 장래의 원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 현재의 어려움을 묵묵히 견뎌. 어려움을 견뎌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5번이네요. 사소해 보이는 현재의 성공, 이것을 미래의 성취를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해라. 분명히 연관성이 있다 이거였습니다. 자, 조금 더 이제 노골적인 단서가 마지막 부분에 쏟아져 나옵니다. What's important at the moment?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중요한 것, 그것은 뭐라고요? 이거 아까 했잖아요. 병렬 구조. 그래서 A가 아니라 B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How much you achieve.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성취를 하느냐. 그 성취의 양,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How much you learn. 여러분이 얼마나 배웠느냐. About the process of achieving. 성취의 과정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 내가 지금 아르바이트를 해서요. 와, 우리 가게에선 그래도 내가 제법 인정을 받았어요. 아유, 그래봤자 너 최저임금이잖아. 지금 당장 얼마를 받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면 고객들이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구나. 한번 작은 성취지만 성취에 이르는 경험을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Because 왜냐하면요. Once, 일단 뭐뭐 하면이란 뜻입니다. Once you learn the process, 여러분이 일단 그 과정을 알잖아요. 그러면 You can apply it. 여러분이 그냥 그거를 적용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디에다 적용하면 돼요? In the field of or area of your choice.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어떤 그 분야나 혹은 영역에 그거를 갖다가 적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혹시 못 알아들었을까봐 여러분이 선택한 분야, 뭐 영역, 이거를 갖다 다시 풀어서 설명을 해줬어요. 이게 동격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외어절은 뭐뭐 하는 곳에 정도로 제가 해석을 해볼게요. You want to use the gifts you have. 뒤에 주어 동사가 이렇게 명사 수식하고요. gift는 신이 나에게 주신 선물, 재능이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능을 사용하고 싶은 곳, 즉 여러분이 선택한 이런 분야에 얼마든지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근데 요거 하나만 보세요. 아예 필자가 자기 입으로 이번에도 중요한 것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정답을 찾는데 8번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자기 입으로 스스로 외치는 형용사들은 역시나 중요하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 한번 정리해 봅시다. 현재의 성공과 미래 성공은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작은 성공을 절대로 무시하지 말아라. 성공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성취했느냐, 성취의 크기가 아니라 그 과정을 경험해 왔느냐, 이게 중요한 거다. 그래서 그 과정을 잘 익혀서 장래 선택 분야에 적용해봐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뭐 반복이 좀 심해서 쉽긴 하지만 빈칸 들어갈 부분 생각해보자면 지금의 성공이 미래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길을 닦아주는 거죠. 그래서 pave the way to future success라는 부분이라든지 성취의 과정에 대해 얼마나 배우느냐, 이게 지금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라든지 어법성 판단으로 나올 부분도 제가 체크를 해드렸어요. 중간중간에 whether A든 B든 간에 이렇게 해석되는 부분, after being cut, BPP는 어쨌든 수동해입니다 라고 했던 것도 기억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where절, 뭐뭐 하는 곳에 라고 해서 앞에 내용을 그대로 풀어서 설명한 동격절 where 있었죠. 그래서 각각 어떻게 쓰였는지도 봐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입시에서 그래도 여러분이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뭐 명문대 가고 막 인정받고 이거보다 어쨌든 내가 원하는 바를 한번 이렇게 했더니 성공하더라 라고 하는 그 성취의 경험, 그런 걸로 여러분의 청춘을 시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도 여러 지문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수고하신 김에 밑에 과제 나가는 것도 좀 잘 챙겨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만날게요. 수고하셨습니다.